오징어 게임 시즌3 티저가 재영혼을 산산조각냈어요. 긴장감, 혼돈, 비명 직전의 침묵,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심리전이에요. 오징어 게임 시즌3 티저 예고편이 6일 전격 공개되자 전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6월 27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6일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3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티저 영상에는 들어오는 관에서 기훈의 모습이 드러나고 눈을 뜨자 시작되는데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 참가자들이 두 가지 색의 공을 랜덤으로 뽑았습니다. 이후 주요 인물들의 극한의 순간에 이르는 감정이 짧게 표현되면서 시즌3에서 펼쳐질 이야기와 쏟아낼 감정들이 만만치 않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엔 조유리의 피눈물이 보였는데 이후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가 충격을 더했습니다. 시즌2에서 큰 지지를 받은 조유리의 운명에 대한 전세계 팬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전세계 팬들은 이 티저 예고편을 보고 피, 음악,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에 울음소리, 이 티저에 나오는 모든 것이 오싹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나오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볼 거야. 대사가 필요 없음에도 소름 돋아. 마지막에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 마지막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소름이 돋았어요. 아기를 구하세요. 와, 소름이 돋네요. 엄마 아들 222와 아기 그리고 기훈이 이번 시즌에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아기가 우는 모습 222, 007, 149 그리고 모든 인기 캐릭터가 살아남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티저 공개에 가장 많은 반응 중 하나가 다음 시즌을 출시하는데 3년이 걸리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식의 댓글이었습니다. 지난 시즌2가 공개되었을 때 마무리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클리프행어로 분노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벌써 시즌3가 나온다며 이제는 반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들은 시즌3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어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일제히 특집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국 비평 매체 무비앱은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결말은 호불호가 갈렸고 시즌2는 실망스러운 클리프행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즌2의 놀라운 업적을 말해주었습니다. 무비앱은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넷플릭스에서 또 다른 데이트를 쳤으며 첫 방송 주에 6,800만 뷰를 기록하고 이전 기록 5,010만 뷰를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더 많은 화려한 출연진이 출연했다며 특히 악마를 보았다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스타 이병헌도 자신만의 계략을 가진 수수께끼의 프런트맨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의 역사상 최대 흥행작으로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K-드라마 위상을 한 차원 더 높게 올려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은 지난 1월 미국 TV 시리즈 시상식인 고썸 어워즈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고썸 어워즈 측은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현대 TV 시리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며 황 감독은 스릴과 문화적 정체성을 동시에 갖춘 시리즈로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22년 오징어 게임은 미국 최고 권위의 에미상에서 나무재원상과 감독상 등 6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해 시즌2가 나온 이후 시즌3까지 나오면 올해 8월 에미상 결선 투표에 영향을 주어 또다시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드라마 이 같은 놀라운 성과를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넷플릭스 서비스가 되지 않아 오징어 게임을 도둑 시청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중국산 애니 너자2가 자국 내에서 역대급 흥행을 거두면서 북미 시장에 자신있게 내놓았지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너자2를 본 역대급 관객의 98%가 중국인이었고 북미에서는 2%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너자2가 그렇게 대기록을 세운 데는 중국에서 애국 시장을 강요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판 넷플릭스라 불리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 궁인CEO는 지난해 9월 중국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를 앞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월별 구글 검색량 데이터를 보면 중국 드라마가 최근 한국 드라마를 앞질렀다면서 지난해 1분기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 드라마의 인기와 시장 점유율이 한국 드라마를 넘어서며 현지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로 등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중국 플랫폼에서 나온 왜곡된 결과라고 했는데 이 플랫폼에서 중국 드라마가 주로 방송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중국판 유튜브 빌리빌리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자 1, 2, 3위를 모두 한국 드라마가 차지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한국 드라마가 중국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례적으로 한국 드라마 3편을 통과시켜주자 바로 1위에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중국의 한한령을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데, 중국은 제 아무리 자국 영화 드라마를 홍보해도 한국 콘텐츠에 상대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드라마가 아시아권에서 한국 드라마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내 드라마 산업은 무너져가며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 한 배우가 중국의 실태를 알리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How many actors in this industry are just sitting around without any roles? How rough is their life really? I'm Joe Ray, 38 years old, a struggling actor who hasn't filmed anything in 7 months. Today, I basically gathered a bunch of unemployed actors at my house.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last worked? Over 60 days, over 100 days, 58 days, 60 days. And me, it's been 7 months. Honestly, anyone could be an actor. The truth is, most actors working in Beijing don't live the glamorous life people imagine. Many are barely getting by. So what about the top stars in mainland China? What's their situation now? After the Chinese New Year movie season, the film industry took a major hit. There were barely any movies that crossed the 100 million mark at the box office. For example, Sunflower, directed by Feng Xiaogang and starring Zhao Liying, was released on April 4th. 20 days later, it had just passed the 200 million yuan mark. Director Feng Xiaogang shared on his social media, "This number isn't high, but it's the first domestic movie since the New Year season that didn't lose money." That one phrase, "didn't lose money," sparked lots of discussion. Wh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anted him to represent them, they lifted him up overnight, turning him into one of the most famous stars in the country. They often reward overseas Chinese from the US, Europe, Japan, Korea, or Taiwan when they show loyalty to the CCP, using them as symbols of patriotism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But once the CCP decides someone is no longer useful, or worse, becomes politically inconvenient, they can take that same person down overnight and even throw them in jail. China's entertainment industry has been in a steep decline, the economy hasn't recovered, and the former glory of the film and TV world seems to have vanished overnight. At the same time, the CCP's censorship has only gotten stricter. There's little room left for genuinely good films or TV shows. Even actors and viewers admit that the quality of Chinese dramas in recent years has become worse and worse. The overly patriotic main-theme productions pushed by the government have only made things worse, deepening the industry's winter. For actors who now have no work, the real question isn't about fame anymore. It's about survival. 지난 4월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왜 중국은 자국 문화를 국제적으로 퍼뜨리는데 한국만큼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혁신가가 아닌 모방가라는 오명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 다른 나라로 확산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의도를 의심할 것입니다. 검열,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창의성을 억누르면 문화를 수출하기 어렵습니다. 문화를 수출하는 대신 중국 공산당은 선전을 퍼뜨리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중국 현지인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퍼뜨릴 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문화적 억압으로 인해 우리의 거의 모든 문화활동은 현대까지 살아남기 위해 거의 뼈대만 남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한계성에 대해서 해외 네티즌들은 물론 중국인들까지도 실토했습니다. 일부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네티즌은 중국이 오히려 오랫동안 국가 차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중국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들었는데, 한 해외 네티즌은 대중문화 수출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기본입니다. 전세계 99%가 대중문화 수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질문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무엇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계 네티즌들과 비평가들은 한국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능력을 중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네티즌은 한국과 같이 되고 싶은 중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괜찮은 거 만들어봐. 오징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다들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알아. 중국은 그냥 별로야. 이상 쓸망이었습니다.